6월 14일 오늘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서 배우 최광희 님을 모셨습니다. 최광희 배우님은 헌혈 유공장 은장을 수상했고요. 연예인 최초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분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소중함, 또 틈틈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과 위로의 진심을 전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배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DJ 아나운서님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히 그 KBS 라디오는 익숙하시잖아요. 저희 쿨 FM 네, 볼륨을 높여요. DJ도 하셨고, 그렇죠. 네 최근에 30주년 기념행사에도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저 볼륨을 높여요 DJ 됐을 때 네. 여기 KBS 오픈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그때 오픈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에 여기 지금 계시는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도 해봤어요. 아 정말요? 네, 2층에서. 아 여기가 이제 KBS 일라디오가 사실은 시사 전문 채널이라서 네, 처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으시네요. 하여튼 네. 2층에서 그 당시에 보이는 라디오 있기 전에 녹음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랜만에 또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만나시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KBS는 정말 그 고향 같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네. 첫사랑 같은 첫사랑의 장소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두근거림과 설렘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영화 음악 네. 또 영화 우리 KBS 영화가 좋다. KBS 영화가 좋다 네. MC가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요즘 근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듯 KBS 영화가 좋다 MC 하고 있어서 토요일마다 여러분 만나고 있고요. 네. 또 CBS 최강의 영화 음악 DJ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익숙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반가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나도 최강희 유튜브도 하고 채널이에요. 있습니다. 네. 근데 마침 바로 한 이틀 전인가요? 내용이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캠페인에 다녀오신 맞아요. 영상이에요. 네. 네. 대학에서 캠페인을 벌이셨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그 네. 조혈모 세포 그런 기증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네. 그 중에 한 곳이 제가 기증했던 단체예요. 거기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주면 좋잖아요. 네, 네.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을 테니까 여러모로 좋을 테니까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해주실 수 있느냐 해서 전 너무 좋죠 해서 가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재밌는 게 혹시 이 영상 10년 전에 찍은 건가요? 어떻게 그대로세요? 라는 댓글이 인상적이었고요. 설마요. 또 제 또래들이 남겼나 봐요. 또 하나는 저희 엄마가 팬이에요. 영상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님들은 저의 팬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팬이라는 말에서 네. 이제 최강희 님이 하신 말씀이 조혈모세포가 사실은 혈액의 엄마래요. 엄마 세포. 네. 네네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떤 것인지? 그 혈액의 엄마 세포라고 들었는데요. 혈액을 네. 제대로 건강한 혈액을 생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조혈모 세포를 기증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혈이랑 네. 똑같진 않지만 같은 방식이에요. 그 헌혈처럼 내 피를 빼주면 거기서 조혈모 세포만 가거든요. 그러면 조혈모 세포는 2, 3주면 건강한 사람한테는 바로 생겨요. 네. 근데 없는 사람한테는 엄마 세포가 생기는 거죠. 세포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성분 헌혈이라고 하잖아요. 혈장, 혈소판 이렇게 따로 빼내는 그런 헌혈. 네. 전혈 말고 네. 그런 것처럼 헌혈을 하는데 그 조혈모가 가는 거군요. 네. 대신 그러려면 한 3박 4일 입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미리 좀 빼야 되고 예. 그다음에 피를 뭐 몇 시간, 4-5시간 내지는 천천히 이제 혈액이 나오고 도는 분들은 뭐 거의 반나절 네. 가까이 헌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 피가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넣어주면서.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분 헌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전혈은 뭐 20분이면 끝나지만 그렇죠. 성분 헌혈은 뭐 40분까지 가면 이거는 네. 몇 시간. 아. 네. 근데 그 어떤 이 효과는 이 조혈모가 없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그런 거잖아요. 뭐 제가 조혈모 세포 기증했을 때는 백혈병 환자 어린이가 기증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것이 일단은 고쳐지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려면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최강희님은 언제 등록을 하셨고 또 기증까지 이루어졌는지. 저는 2000 몇 년도에 신청을 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헌혈이 취미여서 헌혈하러 갔다가 신청을 했는데 2007년도에 그 일치자가 나타났다 네. 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멋있어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 골수 뼈에서 빼는 줄 알고 예. 나는 좀 영화 같겠다 하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일치 확률이 2만 분의 1의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2만 명 중에 한 명이 맞을 수 있다고. 예. 근데 나한테 연락이 오니까 이거는 예스 막 이렇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침 내 사랑이란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영화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서 가서 하고 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락 주신 쪽에서 진짜 할 거냐고 혹시 안 할 거면 지금 말해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변심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면 그래서 그 낙심으로 인해서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수혈을 받는 사람들은 세포 기증을 받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증을 받는다는 것으로 준비를 엄청 하고 있는데 예. 그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그냥 신청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 등록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등록을 해놓으신 후에 네.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거고 네네. 이제 기증까지 하신 건데 지금 저희 어플리케이션 콩에서도 골수 척추 주사로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헌혈처럼 하는 거고. 그냥 헌혈처럼 하는 거예요. 네. 자, 실제로 그렇게 3박 4일 동안 이제 헌혈처럼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고 나오셨는데 그 후의 건강은 어떠셨는지도 또 궁금해요. 그 후에 전과 후가 똑같았습니다. 전혀 그냥 네. 피곤하거나 그런 것도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오. 뭐 잘 챙겨 먹으라고 네. 그냥 하긴 해서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 좀 챙겨 먹은 거 외에는 네. 그러니까 더 건강해졌겠죠. 오히려 더 잘 챙겨 먹어서요? 네, 뭐 나쁜 음식 안 먹고 내가 좀 아팠으니까 몸보신해야겠다는 생각에 깨끗한 음식들 위주로 먹잖아요. 네. 저는 더 건강해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 조혈모 세포의 어떤 수치나 이런 것도 이렇게 검사를 하나요? 헌혈 전후에? 그런 검사를 따로 한 적은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헌혈로 인한 이 혈액 검사 네.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등록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누가 어떻게 맞을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가족이라고 다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면서요. 뭐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뭐 가족 뭐 부모와 맞을 확률이 5%, 뭐 형제랑 맞을 확률이 20%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네. 타인과 맞을 확률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만 2만 분의 1이라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아까 이렇게 홍보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조혈모 세포 기증에 나이 제한이 있더군요. 네. 나이 제한이 있어요. 네. 이게 예. 40세 미만만 할 수 있어요. 40세 미만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기증도 그런 건가요? 기증은 57세까지 할 수 있는데 등록을 40세까지만 할 수 있어요. 늦었네요. 그러면 이러는데 네. 뭐 나이 들어서 안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게 57세까지만 기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생각만 해봐도 예. 40세 이전에 기증 신청을 해놓는 게 일치자가 기다리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니까. 일치자를 찾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네,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인터넷
핫클릭을 통해서 헌혈이 69세까지 가능하다. 만 70세 이제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혈모 세포 기증은 40세 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 57세까지 또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다 많은 분들이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등록을 하시기를 좀 권하시겠네요. 그럼 좋죠. 전 지금 만약에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제가 조혈모 세포 기증이라는 걸 알게 됐으면 저는 못했죠. 지금 나이에는 못하니까. 나이 제한 때문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최광희 씨 헌혈하신 소식을 듣고 헌혈을 하셨다고 기사가 났다면서요. G.O.D 손호영 씨가 전참 씨를 보고서 그 도전받았다고 하죠. 그 약간 자극을 받아서 그 인증샷을 찍었어요. 그 방송 보고 헌혈하러 왔다. 그래서 그게 기사가 된 적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이렇게 퍼져나가는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거네요. 그런 게 선한 영향력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헌혈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헌혈 유공장 은장 수상자세요. 은장이면 몇 번을 해야 받는 건가요? 30회예요. 30회. 사실 그 헌혈 많이 하는 분들은 기본 막 진짜 80회, 90회, 100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서 일부에서 저희 추동원 기자가 80회 그랬다면서.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남자분들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80회 정도 거뜬히 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30회 하면은 은장을 줘요. 그거 너무 자랑스럽고 좋거든요. 왜 아니겠습니까? 50회 하면 금장을 줘요. 또 그 후에도 무슨 또 100번 이상 하면 명예장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46번 했습니다. 그럼 계속 꾸준히 또 하실 예정인가요? 그럼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도 잘 다녀오고 이제는 혈압도 너무 낮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날들이 더 많아서 뭐 아프리카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전혈은 안 되거든요. 혈장 헌혈도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밀리고 그래서 많이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못 만드는 게 피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장기들은 뭐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피만은 못 만든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헌혈의 어떤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고. 헌혈의 다양한 방법이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전혈도 있고 혈액이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전혈은 수혈. 그리고 혈소판 헌혈 그거는 그런 약품과 또 백신 이런 거 만들 때 실험할 때도 쓰인다고 하고 화장품 같은 거 할 때 실험할 때 많이 쓰인다고 들었어요. 처음 헌혈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업 땡땡이 치려고 하고 근데 그때는 되게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 헌혈했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좀 하여튼 좀 착하고 멋있는 거 하는 거를 약간 좋아했던 것 같아서 취미로 했어요. 그래도 뭔가 헌혈해서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걸 느끼시니까 계속 하셨던 거 아닐까요? 뭐가 좋은가요? 솔직히 말해야 되죠? 그럼요. 진짜 재미로 했어요. 헌혈하는 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전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헌혈하고 나와서 물 한 잔을 딱 먹으면 왠지 뭔가 그 설날에 샤워한 기분처럼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차오르면서 좋았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이 증거인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건강 관리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그냥 좀 스트레스 없는 편이고요. 그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요. 요새는 억지로라도 잠을 좀 많이 자려고 노력해요. 잠을 많이 자야 살도 잘 빠지고 근육도 잘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서 제가 그 유튜브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직업 체험 중에 그 야간 택배 경험이셨거든요. 계단은 뛰어야 안 힘들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당시 경험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야간 택배가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직업 네. 체험을 시작했는데 네. 그 시즌 1 끝날 때쯤 섭외가 돼서 허락을 받고 택배를 하게 됐는데 그 1분에 한 집씩 우리 밤에 새벽 배송 오는 거 있죠. 맞아요. 1분에 한 집씩 배달한다고 보면 돼요. 와. 그리고 6층 이런 데 올라갈 때는 네. 그 뛰어야 안 힘든 게 아니라 안 쉬어야 네. 안 쉬고 6층까지 올라가야 갈 수 있어요. 네. 이게 쉬어버릇하면 그 배달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그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다고 하기엔 좀 실례가 되지만 멋있었어요. 그렇게 밤에 일하시는 분들.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실신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네. 많이 단련되어서 실신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 전 오히려 활동 쉬면서 그 설거지 아르바이트 했을 때 네. 설거지 그거 하고 왔더니 다음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활동적인 것보다 한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었던 건가요? 설거지 진짜 힘들어요. 진짜 명절 때 설거지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요. 아마 제 말 뭔지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설거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 유공자 은장의 최강희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콩을 통해서 또 직접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 데뷔 이후 기부와 나눔의 아이콘이 되셨어요.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로 다음 주 토요일에 글로벌 6K 마라톤 서울대회 참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이것도 기부 마라톤인 건가요? 맞아요. 네. 달리기 신청하면 기부가 돼요. 네. 어떻게 또 이것까지 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그 해외 아동 그 모금을 돕는 쪽에 연예인들은 많이 이제 홍보대사들은 그쪽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예. 저는 이 6K가 아무래도 몸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제가 참가 신청을 해서 몇 년째 참가하고 있어요. 이 보니까 6개 도시에 16,000명을 모집을 하는데 벌써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 일찍 지금 런 열풍이잖아요. 예. 진짜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다 마감이 되어버려요. 그럼 평소에도 달리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6km 뛰고 왔어요. 아침에요? 네. 밤마다 뛰어요. 그리고 앞서 아프리카 다녀오신 얘기도 하셨는데 네. 아프리카는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건가요? 아프리카는 제가 월드비전 홍보대사여서 자주 가는데 예. 이번엔 모잠비크 갔다 왔고 그거는 그 기후 난민. 요즘에 기후 난민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 아프리카의 그 깨끗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세계에 무슨 태풍, 가뭄 또 강이 말라붙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네. 삶의 터전을 잃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또 가난이 넓혀지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취재하고 보도하기 위해서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은 환경 파괴에 대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계신 분들이네요. 아니 불도 켜지 않으니까요. 걸어 다니니까요. 옷도 사지 않으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그 10대 국가 중에 하나죠. 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찾아가는 시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나눔인가요? 아마 지속적으로 가는 곳은 그냥 제가 그 어떤 한 단체 작은 소규모 한 15명 정도 뇌병변장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인데요. 예. 거기 알게 돼가지고 네. 거기 친구들 그 생일날 가고 있어요. 생일에 맞춰서 거기 가서 열몇 명. 같이 생일 축하해주고 네, 오시는 건가요? 그냥 가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고 네. 오는 거 케이크 사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헌혈에 아프리카에 또 개인적인 이런 나눔 또 행사 동참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눔과 기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이 원동력 아니면 그 근원이 뭘까 궁금해요. 그건 죄책감이에요. 왜요? 저는 신은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네. 그걸 볼 때마다 이거 뭔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살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배가 부를 때 더 먹게 될 때거나 음식을 남기게 될 때거나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게 될 때, 그리고 나 혼자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항상 그런 질문이 들어요. 이것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와, 이거 나중에 신이 있다면 정산이 될 텐데 네. 나 조금이라도 덜 창피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그 역시 배우 신혜라님이 네. 야나라는 그 보호대상 아동들을 돌보는 네, 그 야나 홍보를 위해서 오셨었는데 네. 두 분도 같이 그런 봉사를 하시나요? 네, 같이 아나 그거 활동 같이 한번 한 적 있어요. 아, 그리고 좋아도 하고. 네. 두 분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느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비율이 좋은 거? 피부가 깨끗한 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서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요. 어떤 이런 기부와 봉사에도 그렇게 결이 같으세요? 신혜라 선배님은 네. 존경하는 대상이죠. 저는 다 즐거워서 하는 거지만 그 신혜라 선배님은 뭔가 사명의식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최강희님은요? 저는 그냥 좋고 재밌어서. 자, 아니 모셨으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올해 2월이었습니다. 2024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셨는데 예능 신인상이에요. 그때 그 진정성 있는 수상 소감이 많은 사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수상 소감? 그냥 내 친구 김미자한테 고맙고 네. 한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아는데 맞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자리에 서 계셔 달라고. 그게 어떤 의미였나요?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제가 네. 울고 주저앉아 있어 봤는데 그러면서 나와 같은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회복하고 일어서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당장 네. 당장 뭐를 해내기에 힘에 부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 격려받고 대단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리는 안 되지만 네.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이 위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안 되더라도 네. 그거라도 계속 해라.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이 무너질 것 같지만 오늘 일어나서 바깥을 나가는 거. 네. 뭐 내가 오늘 몸이 부서질 것 같지만 일어서는 거. 자존심이 상해도 다시 한번 웃어보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어떤 확률적인 대단한 기적보다. 네. 그렇게 어떤 자발적인 연애 활동 중단 후에 네. 다시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재개하신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는 어떤 또 이 힘이 있었을까요? 나를 이렇게 불러일으킨 데는. 시간. 충분한 시간. 네. 그래서 그걸 깨달았고 네. 또 주변에서 또 도움을 주신 분도 계실까요? 네, 사람이죠. 사람. 아까 수상소감에 얘기했던 뭐 제 친구, 절친한 친구도 네. 바쁠 때 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저를 또 살려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또 만나게 돼서 뭐 양치승 관장님이라던가 네, 네. 그런 쪽에 또 특별히 은사라고 해야 되나? 예.
특별히 능력 있으신 분 있잖아요. 누가 안 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보면 가만히 못 있고 꼭 안아주는 사람,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송은이 네. 씨도 그런 쪽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발견하면 눈이 커진다던가 네. 열심히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네. 보호받고 다시 건강해져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최강희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변 분들에게 또 역시나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일으켜 주시는. 저도 그런 분이시네요. 사람이고 싶어요. 아. 네.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여전히 또 인생의 긴 겨울을 느끼고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 요즘에요? 네. 요즘에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 네. 봄은 반드시 오니까요. 네. 때를 따라 내리는 늦은 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비가 올 거고, 네. 또 해는 뜰 거고, 또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으니까 네.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앞서 이제 영화 프로그램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렇게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을까요? 지치고 힘든 네. 분들한테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영화. 지금 딱 생각나는 거 네. 리틀 포레스트. 아. 그 한국 영화 김태리 씨 나온 네. 원래 일본 영화 원작인데요. 저 그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네. 엄청 힐링되더라고요. 아. 그 친구가 그 서울에서 힘들어서 네. 다 내려놓고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서 지내보기로 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제철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예. 그냥 그 시간들 그리고 거기서도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 그냥 밤에 술 한잔 먹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로 다시 그 회복이 되어서 네. 나가는 일어서는 얘긴데 네. 거기에 아주 심기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심기요. 네, 양파의 아주 심기. 그 양파는 한번 다시 옮겨 심어서 네. 아주 심기라는 걸 해줘야 된다고. 아.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다시 네. 내가 아주 심기 중이구나. 아. 그 삶에는 항상 다 마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디가 네. 좀 안 지나가도 되는데 네. 그 아픈 만큼 반드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 보니까 주변에 조연 단역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단역 배우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배우들, 보조 출연자. 보조 출연자분들 네. 또 굉장히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아. 앞서 이제 사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나의 관심의 대상으로 두는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네. 그냥 손 닿고 만나는 사람마다 네. 응원해주면 좋은데 저보다 더 잘 나가고 힘 있는 분들은 제 응원이 얼마나 응원이 되겠어요. 너나 잘하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네. 나의 과거 같은 친구들을 보면 네. 이제 혹시라도 내 응원이 되게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되게 보람을 느껴요. 실제로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되게 감사하다고 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언니를 보내줬나 보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는 얘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강희 씨로서는 작은 선행이나 손짓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저도 뭐 그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죠. 네. 그 이재니 씨 아세요? 예전에 약간 이렇게 좀 얼굴 동그랗고 네. 좀 약간 까무잡잡한 그 편이시고. LAR이랑 이런 네.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재니 씨라고 있어요. 네, 그 네. 이재니라는 배우와
제가 아이싱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매니저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네. 그렇게 그냥 그 매점에서 뭐 사 먹으면서 점심에 뭐 사 먹고 대기할 곳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그 근처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앉아 있을 만한 데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조연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재니 씨가 차에도 태워주시고 그때 연예인 그 밴 있잖아요. 이재니 씨는 굉장히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럼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고. 연예인인데 예. 거의 차에도 태워주시고 뭐 급하게 이제 그 뭔가 씬이 변경되거나 하면은 매니저분들이 있는 분들은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옷도 있으니까 뭐 여벌의 옷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딱 입을 것만 갖고 나오기 때문에 없을 때 이제 자기 옷을 빌려준 적도 있었고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서 네. 그 기억이 굉장히 컸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군요. 누군가한테 또 그 기억을 이렇게 흘려 보내지 않고 기억하고 또 계셨네요. 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강짱 하고 네. 반가워하세요. 하고 요리 12시간보다 설거지 3시간이 더 힘들다. 대한민국 최고의 천사 여배우님이다. 예, 강짱 러버님들 다 모이셨다고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또 배우 최광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앞으로 또 어떤 이런 작품 계획 있으실까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네. 연기 다시 하려고 네. 이 자리로 다시 선 거기 때문에 네. 좋은 작품 있으면 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인 네. 연기로 네. 시청자분들께 보여주고 싶어요. 네.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시가 있잖아요. 나는 골목 한 귀퉁이를 쓸었을 뿐인데 지구가 깨끗해졌다. 네. 이런 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최광희 씨가 하고 있는 이 선행들이 뭐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구가 좋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선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래로 좀 위로를 전하고 싶다. 오. 네. 하시는 게 노래요? 있다면, 네, 그것도 하나 골라주십시오. 이 라디오는 네. 노래가 나가나요? 원래는 저희가 평일에 잘 안 나가는데 오늘 주말이니까. 그래요? 네. 나가요 그러면?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찬 씨 네. 땡큐라는 곡 네. Thank you for saving my life인데 네, 네, 네. 네, 그 노래 이제 부르는 창법이 재밌어도 좋아하지만 네. 그 노래가 오늘 듣고 싶네요. 많은 알겠습니다. 분들한테 네.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2부 끝곡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남겨주십시오. 여기 나와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저도 1라디오를 좀 청취해 볼까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듭니다. 네, 언젠가 또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다가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그냥 독특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네. 가치가 있는 독특함이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너무 착하신 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서 50회 가까이 헌혈을 이어오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배우 최광희 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